안녕하세요. 큰아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함께 아이패드 드로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네. 네, 혼자 좀 연습 좀 많이 해보셨나요? 바빠가지고. 그래도 또 일상에 바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그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모인 것은 그만큼 아이패드 드로잉, 이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또 그만큼 이렇게 시간 내주신 만큼 많은 거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은 그럼 뭘 할까요? 뭘 하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띄워진 것이 보일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 오늘 저희가 그릴 것입니다. 네, 좀, 네, 이 전에 앞선 수업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네, 이 펜슬로 또 아이패드 그리는 이 느낌, 이 감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라인 드로잉,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거에 좀 익숙해지면서 사물도 그리는 법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프로크리에이트를 활용해 줄 거고요. 네. 새로운 캔버스 만들어 줘야겠죠? 네. 플러스 버튼에서 사각형 눌러주시면은 이 정사각형의 캔버스 생긴다고 하였고, 네. 또 자료를 참고해야 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리고 여기 그죠, 무지개 꽃 모양을 꾹 들어서 벽에 붙여준다. 살짝 놓는다. 끌어서 다시 이 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프로크리에이트에 들어왔으면은 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꽃을 요게 들려야 돼요. 이게 바깥으로 끌어서 들려야 되고, 잠시 그냥 놓지 말고 요게 갈라지면은 여기에 딱 놔야 돼요. 손을 갈라지면 지금 놓으시면 돼요. 놓으면 돼요. 네. 왜 이렇게 되지? 잠시 무지개 꽃을 누르고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얘를 요렇게 밀어주면은 화면을 좋네요. 넓게 쓸 수가 있다 라고 알려드렸었고, 저도 요렇게 좀 해주고, 그러면은 바로 보여드렸던 사진, 오늘은 요거 먼저 그려볼까 합니다. 네, 자료 여셨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할 것이니 6B 연필을 활용할 건데, 네, 근데 제가 자주 쓰는 거를 알려드리지만 혼자서 다른 것들도 계속 브러쉬를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스케치에 6B 연필. 그래야 왜 이렇게 이 선생님이, 이 사람이 요거를 쓰라고 하는 것인가, 요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색은 좀 적당한 게 좀 저도 저 연필색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스케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화면에 꽉 채운 채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줄여서 좀 화면을 줄여서 요 캔버스가 이렇게 화면 안에 작게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해라. 왜냐면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거 줄여보면은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에 화면을 줄이고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했냐면은 요 위치를 좀 대충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이 좀 거의 좀 여유가 적당히 있게, 어디 치우치지 않게, 네, 표시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컵 같은 것도 그냥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네, 가능하면은 이런 가이드라인, 선, 요런 원기둥 형태를 그릴 때는 가이드 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이 넓이를 넓이를 적당히 이렇게 요 정도 넓이면 좋겠군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것도 꿀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요 가장자리에서 꺾어줍니다. 이렇게 얘부터 마치 그
괄호 형태 그리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괄호 먼저 그리면은 근데 위에만 이렇게 감싸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여기 둥그런 가장자리의 형태도 살아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타원을 그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네. 타원 굉장히 잘 그리시네요. 굉장히 반듯하게 그리셨네요. 이것도 보면은 뭔가 요렇게 모이잖아요. 아래로 갈수록 각이 좁아지는데 그거를 살려서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여기에 그 길이가 얼마나 될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약간 좁아지게. 그쵸. 근데 이 좁아지는 각이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 선을 기준으로 보셔서 이 선을 기준으로 비슷한 넓이로 좁아지고 있군. 이걸 보면서 하시면은 좀 더 균일하게 좁아지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도 조심할 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뾰족한 게 하는 게 아니라 굴려서 여기 타원을 그릴 때 괄호 형태를 그렸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의 선을 그려서 요렇게 그쵸. 약간 이런 걸 암시해주는 선을 남겨주면은 이제 본인이 좀 보다 정확한 형태를 그리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요런 컵 같은 거 그릴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보세요. 한번. 아이패드를 뒤집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를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돌리면은 됩니다. 스케치북을 돌려버렸다. 너무 아날로그에 아직 익숙해진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오늘 통해 이렇게 아이패드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돌리면 안 되는군요. 돌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주변 뭐랄까 안 돌려도 되는데 굳이 돌리는 느낌? 스케치북을 돌려서 그쵸. 캔버스 패드를 돌리는 그죠. 아이패드 돌리는 게 아니라 저 사실 조금 당황했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패드 돌리는 분 처음 봤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쵸. 멀리서 이렇게 본다는 게 진짜 또 아이패드 멀리 놓지 말고 화면 캔버스를 줄이면 돼요. 아이패드를 막 갑자기 막 멀리 놓지 않아도 캔버스 크기를 줄여봐라. 그쵸. 네. 이 스케치는 계속 멀리서 보면서 형태가 괜찮은지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렸으면은 근데 요렇게 선이 부딪히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요런 모서리 같은 거는 확대해서 보면은 요 컵이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 종이장 같이 얇은 게 아니라 좀 두꺼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두지 말고 어머 여기 두지 말고 요렇게 여기서 요 부분에 괄호를 딱 여기를 괄호를 딱 그쵸 그려주면은 갑자기 두께가 갑자기 이렇게 두께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두께가 좀 생기죠. 두께가 생기네. 이런 식으로 적당한 두께. 이 두께를 적당한 두께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채색 기준입니다. 채색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이 정도 두께로 채색을 했을 때 좀 두께감 있게 나오겠는데 싶은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걸 그려보면서 이 정도 두께면은 좀 적당하겠구나 감이 점차 오실 거니까 너무 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된 건가? 요렇게 줄여서 보시고. 스케치북 잘 돌리시네요. 그쵸. 아이패드를 돌리다니. 아이패드를 돌리는 분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이 어쩔 수 없네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그렸으면은 네. 요것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꺾어서 제가 한 거는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두께가 있다. 암시만, 이게 그것만 표시만. 생각하는구나. 그죠. 요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얘는 그렸지만 여기 손잡이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려고 보니까 네.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그리면은 좁네? 좁잖아요. 좁네요. 그쵸. 좁다.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좋겠지만 이제 요 화살표 버튼으로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은 위치 이동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잡이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동을 좀 시켜줍니다. 좋네요. 그쵸.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쵸. 컵을 왜 가운데 그리나 했더니 이유가 그쵸. 있었어요. 사실 원래 좀 염두에 두고 했어야 했는데 네. 저도 이런 경우가 원래 있습니다. 자리를 남겨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저보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저보다 나으시네요. 아니 이런 방법인데 뭐 상관없죠. 요거를 이렇게 했으면은 얘를 다시 터치해 주셔서 해제를 해준다. 해제를 해준다. 그리고 요 손잡이는 별개니까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줘서 별개의 모양이니까 이걸 만들어주는 거고요. 요것도 그릴 때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좀 쉽지만 적당히 대충 좀 단순화해서 요런 뭔가 귀가 달린 것처럼 뭔가 귀 같은 게 달려 있네. 귀 같은 게 달려 있구만 하고 그거를 좀 단순화해서 그쵸. 이렇게 좀 조각을 한다는 느낌? 이 각도 사진 보고 완전 똑같이가 아니라 적당한 각도 비슷하게. 예. 각도를 잡아줘. 그쵸. 각을 잡으니까 좋네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요 손잡이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해야 좀 자연스러운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얘가 보면은 이 손잡이가 컵이 있으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싸는 거를 그려준다. 감쌀 컵을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가 붙어 있군 이거를 인식을 하고 인식 이렇게 안 보이면은 확대를 해서 봐야 돼요. 저도 작게 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야 돼. 네네. 관찰을 해서. 그쵸. 이거는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도 다 확대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손잡이 부분이 또 은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섬세하게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듬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이런 게 뭐 손잡이 따위 뭐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거를 근데 막 간과하고서 좀 이제 빨리빨리 그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좀 대충 그렸다 하면 이게 어떤 것과 같냐. 어떤 젠틀한 신사가 있어. 막 정장을 막 빼입었어. 아주 완벽해 보여. 근데 그분이 그 와이셔츠 카라를 보니까 막 꼬깃꼬깃한 거예요. 그 좀 깨지 않아요? 그러네. 막 구두를 막 갑자기 꾸겨 신었어. 약간 깨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다른 부분 다 잘해놓고 그 좁은 부분, 그 작은 부분이라고 그 부분 놓친 게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다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붙어있는 모습, 여기 있는 두께감 이게 요렇게 디테일을 놓치지. 그쵸. 지금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좀 이걸 단순화해서 보여주자면은 요게 그냥
요렇게 생겼군 해서 요렇게 그리는 것이 요렇게 이게 튜브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걸 단순해서 보여드리면은 테이프 같이 스카치 테이프처럼 이거를 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요렇게 생겨서 여기 안쪽이 보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나가네요. 네, 요렇게 지금 이렇게 칠해서 요렇게. 그러면 관찰력이 중요하네요. 그쵸. 이거를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게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테이프처럼 이 면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걸 살려서 그려주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채색할 때 나중에 더 귀찮거든요. 못 알아보니까. 그걸 놓치게 돼가지고. 그쵸. 이게 귀찮아 했는데 나중에 이거 잘 안 하면 나중에 귀찮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잘 해놓는 게 낫겠죠. 네. 특히 요 꺾여지는 부분 네. 이거를 그냥 손으로 요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자면은 네. 꺾여지는 뒷면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입체가 되거든요. 이게 그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냐 못 그리느냐 이거는 스케치부터 벌써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잘 그리는 분들은 스케치만 봐도 알 수 있다 하는 게 이런 거에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서 나중에 채색할 때 이렇게 살려서 그려야겠군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저희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으니까 모르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게 옆면이 아니라 여기 크게 보면은 여기 어둡잖아요. 네, 그쵸. 이 부분이 이렇게 어둡게 칠해질 이 면을 좀 그려주기는 해야 된다. 됐나요? 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꼭 다 못 그리셔도 이미 이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얻어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손이 당장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더라도 인식만 하고 있어도 어쨌든 완전히 다르거든요. 모르는 분들하고는.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이. 그럼요. 이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컵인 것 같지만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렸으면은 드디어 다 그렸다. 드디어 다 그렸다. 그죠? 이렇게 또 멀리서 보면서 위치 괜찮으면 이렇게 두고 여기에 새로운 레이어 생성을 해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있잖아요. 뭐 라떼인지 뭔지 뭐가 들어있잖아요. 얘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색 부분, 뭐 색이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약간 갈색으로 맞춰서 스케치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인다? 이게 갈색에 액체가 들어있는 내용물이 들어있구나 하고 본인이 채색을 할 때 알아보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이것도 그 타원 형태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라떼 같은 게 들어있군 하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한다. 스케치할 때는 항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하는 느낌. 나 요렇게 요 위치에 채색을 할 거야. 그쵸. 요렇게 하면 좀 알아보기 편하지 않으세요? 좋네요. 역시 색깔로 표시를. 그러니까 이거를 스케치 때부터 알아봐야지 막 나중에 채색할 때 막 알아보려고 분간하면 그게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레이어 바로 들어가실게요. 레이어 들어가셔서 스케치 다 했으면은 얘네 1, 2, 3 요거를 꼬집어서 합체. 한꺼번에 합체. 합체 잘 시키시네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제 가이드라인 다 했으니까 이 색을 요 스케치 레이어에 투명도를 낮춰줘서 가이드.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 요 부분 잘 보셔야겠죠. 요 부분 여기 그려져 있는 거 N을 눌러서 불투명도 낮춰주면은 여리여리하게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레이어 1, 레이어 1번 레이어
레이어 1번에 N의 불투명도를 낮춰준다. N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그렇죠, 그렇죠. 낮춰준다. 대신에 이 레이어 2에도 지금 불투명도 레이어 2는 괜찮으세요? 레이어 2는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게 연하게 적용이 되니까. 네. 그럼 바로 이제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 요걸 잡아놓은 거고 네. 이제부터는 라인 드로잉을 이제 요거 잡아놨으니까 여기 위에 그리면은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라인 드로잉을 들어갈 것인데 잉크 들어가 보실게요. 이제 점점 친해질 것 같은데 많이 저번에도 좀 썼던 브러쉬여서 머큐리 한번 써볼까요? 머큐리. 머큐리 왜 이름이 머큐리일까? 별 이름인데요. 머큐리.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선택한 이유는 약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잉크 느낌 잉크 느낌 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거고 근데 원래는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거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선을 통제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 좀 가지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걸로도 연습하지만 혼자서도 해보셔야 되고 색은 라떼가 브라운이니까 브라운 톤. 브라운 톤으로 해볼까요? 저번에도 브라운 톤 했던 것 같긴 한데 약간 이것도 색 고를 때 오렌지색에서 약간 브라운 톤이 이렇게 좀 따스한 계열이니까 오렌지 톤에서 어쨌든 밝은 색은 아니니까 이런 쨍한 색은 아니니까 그렇죠. 블랙 쪽으로 내려오면은 어둠이 생긴다. 어두워진다. 적당히 전 중간보다 아래 정도로 했고 이것도 이것도 선을 그려보면서 선의 두께가 적절한지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이 상태로 그리면은 선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아요? 두꺼워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줄여야겠죠. 줄여야죠. 줄여가지고 항상 선 두께를 테스트할 때는 그려서 아예 여기 위에 어차피 지울 수 있으니까 아예 여기 위에다가 선을 그려봐요. 이 정도 두께로 그려졌을 때 이런 느낌이겠군. 이거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테스트를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그럼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인 드로잉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것도 안쪽부터 그릴 때 요거를 선으로 그리지 말고 여기 두께를 암시해주는 부분까지만 그려줄게요. 여기 안쪽은. 펜슬을 그릴 때는 눕히지 말고 세워야 좀 선이 좀 예리하게 나오겠죠? 그쵸.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있는 건 어떻게 그려요? 뒤쪽에 있는 거는 힘을 빼야 된다. 힘 빼고 앞으로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힘 주고. 오, 엄청 잘 기억하시네요. 오, 정말 기억력도 좋으시고 타원도 잘 그리시고. 감사합니다. 나머지도 근데 조금 두꺼우신 것 같아요. 펜 두께가. 너무 힘을 줬나요? 아니 너무 힘을 준 게 아니라 줄일까요? 힘을 준 게 아니라 이걸 애초에 펜슬을 테스트해볼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선이 힘을 줬을 때 최대 두께가 적절하게 이 정도 될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머지도 서둘서둘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아이패드 돌릴 뻔했어요. 아이패드 돌릴 뻔했어요. 신개념. 스케치북 돌려야죠. 그쵸.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익숙해지는 거니까 나중에 그런 날이 오겠죠. 나중에 이제 친구 이렇게 주변에 아이패드 도령 알려줄 때 나도 그랬었지 하면서 여유 있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꺾이는 부분 곡선 잘 살려주셔야 되고 이제 앞쪽에 있는 부분 힘주면서 두께감 있게 그리셔야 어느 정도 좀 입체감 사는 느낌이 난다. 여기도 뒤쪽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힘 빼면서
근데 제가 좀 신중하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놓고 이제 꼭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막 똑바로 막 이렇게 그리려고 너무 이렇게 애쓰진 않으셔도 돼요. 조금 더 편하게 좀 자유분방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게 또 아날로그 멋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으면은 손잡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여기 붙어 있는 부분 곡선 살려가지고 손 살려서. 오, 손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요게 찔끔찔끔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네. 손의 힘을 잘 조절해가지고 이 선을 잘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컵 그린다라고 컵을 물론 그리고 있죠. 컵을 그리고 있지만 저번에 연습했던 것처럼 선 연습 이게 다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직선 연습할 때 있던 부분, 원 그릴 때 그렸던 부분, 그리고 요런 붙어있는 손잡이가 붙어있는 부분 요런 데 힘을 더 줘서 그리면은 힘을 더 줘서 그리세요. 힘을 더 줘서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좀 입체감 있는 느낌? 붙어있는 느낌? 야무지게 마무리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면이 돌아가는 부분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힘을 뺀다.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도 뒤쪽에 있으니까 약간 힘을 뺀다. 들어가는 부분. 그쵸. 이 선을 통제를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군요. 네네.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사진을 무조건 크게 볼수록 좋다. 너무 자신의 눈을 믿으면 안 돼요. 그쵸. 이렇게 사진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하시는데요? 두께감 살리는 거? 그쵸. 요런 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거 할게요. 약간 돌아가는 느낌. 그걸 살려줘야 그러면은 여기 면이 있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보는 사람이 그걸 인식하면서 보진 않지만 이제 반사적으로 뭔가 입체적이다 이거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막 인위적으로 막 하진 않겠지만 쉽게 말해서 잘 그리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잘 따라오셨는데 지금까지는 라인 드로잉을 열심히 잘 해주셨고 저번에 한 것처럼 이제 아니다. 좋아요. 일단 라인 드로잉은 다 했고 저번에 한 것처럼 새 레이어 추가해가지고 이 부분 심플하게 채색할 거기 때문에 일단 새 레이어 추가하고 3번 레이어를 2번 레이어 아래로 옮겨준다. 꾹 선택해서 꾹 눌러서 2번 놔주면은 이제 이 스케치 아래 이 라인들을 아래에 채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에 이제 안 덮이게 채색을 해도 심플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윗부분 채색을 하려고요. 간단하게 요런 색이다 암시만 해줄 건데 어디 봅시다. 뭘로 할까? 요걸로 해볼까요? 미술의 와일드 라이트. 이게 예전에도 제가 수채화 느낌으로 괜찮다라고 알려드렸던 브러쉬예요. 심플하지만 또 좀 약간 감성적인 느낌을 내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로 선택을 했고 요 색깔 약간 뭔가 여리여리한 브라운 색깔 골라볼게요. 여러 번 터치 안 날 거여서 금방 맞힐 거예요. 여기서 그쵸? 오 잘하시는데요? 여기서 어쨌든 주황색은 아니니까 어쨌든 주황색은 아니니까 이거를 어머머 밝은 색으로 와가지고 테스트 해보세요. 마음껏 테스트 해보니까 너무 주황주황한데
그러면은 색을 좀 죽여. 아래로 내려서 블랙 쪽으로 맞아요. 아래로 내려가면 블랙을 탄 게 된다. 그리고 테스트를 또 해봐요. 이 정도 너무 또 색이 죽은 것 같으면 살짝 올려서 색깔 살려주고. 너무 붉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옮겨주고 조정하면서 색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이걸 요렇게 하면서 점차 이게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점차 색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되고요. 네, 그리고 요게 약간 뭐냐, 이렇게 도넛 모양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거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릴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빨리 보여드린 건데 대충 하지 말고 요 라인에 잘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똑바로 하지 않고, 얘가 기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좀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얹어져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형태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약 힘을 강하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음료가 이렇게 들어있는 느낌. 이게 또 힘을 줬을 때 울렁울렁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부분, 이런 게 오히려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만 색을 더 올려서 한 번만 더 색을 진하게 좀 더 그래서 좀 더 진하게 해가지고 브러쉬 크기 조금 줄여서 좀 줄여서. 그래서 일단 요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은 여기 크게 확대해 보면은 얘도 뭔가 입체감이 있어요. 얘도 뭔가 어둠이 깔렸다. 있네요. 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얘도 한번 여길 둘러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좀 어둠이 있군 하고 어둠이 있군 이런 걸 인식을 했으면은 보이는 대로 그럼 여기 어둠을 좀 더해줘 볼까 하고, 여기 꺾이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짝 하이라이트 같은 걸 남겨준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거를 여러 번 겹치는 것보다 한 번에 그려주면은 좀 더 과감한, 이 사람 그림 뭔가 무심한 듯 과감한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시원시원하게 한 분들 보면은 보는 사람도 시원하잖아요. 그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보면은 사람 성격 다 나옵니다. 그죠? 저희는 날마다 이 그림을 통해 점차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브러쉬 크기 적당히 줄여가지고 적당히 줄여가지고.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여기 반대편에도 약간 어둠의 암시,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약간 어둠이 있군. 있네요. 그렇죠.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긴 한데 꼭 색을 맞추면 또 더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같은 이미 지정한 색으로 해도 충분하다.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려는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하는 거죠. 참고할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마무리한 것이고, 가루 뿌려주면 더 진짜 같겠죠? 새로운 걸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새 레이어를 만들어준다. 잘하시네요. 여기는 가루니까 가루 막 이렇게 한 점점점점 막 이렇게 다 찍으면은 찍을 수도 있죠. 찍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이런 점 브러쉬가 막 점점점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브러쉬를 활용해주면 좀 더 경제적으로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가 있고. 그죠. 스프레이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를 막 꼭 제가 알려준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눌러보시고, 원래는 다 눌러보셔서 이거 점이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군, 털어주기, 스프레이 털어주기. 저는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색도 다시 여기 상단에 붙여서 여기 내려오면은 어쨌든 주황색은 아니니까 어둡군, 블랙 쪽으로 내려오면 진해지겠죠. 이렇게
브러쉬 여기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보고 색깔 적절한가 이렇게 보고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왜냐면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거 완전 튀겨요. 너무 다 덥잖아요. 네. 이게 무슨 바리스타가 대충 뿌린 느낌이잖아요. 이러면은 손님이 안 좋아하겠죠? 저희는 섬세하게 브러쉬 크기 좀 줄여가지고 줄여서. 좀 줄이면 근데 얘가 좀 브러쉬가 애초에 좀 자유분방하게 생기긴 했네요. 예. 자유분방하고만 그러네요. 섬세하게 뿌려야 되는데. 그쵸. 자유분방. 얘 좀 너무 자유분방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이따가 지금 또 꼼수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저도 더 탐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 일단 이걸 썼을 경우에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이 튀겠는데 어떻게 하냐 싶을 때는 제가 꼼수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대충 그려보세요. 네. 그리고 대충 그리고. 대충 그리고 좀 이게 브러쉬 크기 줄여서 여기 가운데 조금 더 몰아주고. 더 몰아주고. 이게 막 가루 뿌려져 있다고 동일한 브러쉬 크기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제 짜잔한 얼룩 짜잔한 튀김도 있고 큰 튀김도 있고 이래야 시각적으로 재미가 있거든요. 똑같은 거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림에도 변화가 중요하다. 좀 얘 보면은 되게 촘촘하죠. 촘촘. 네, 그래서 촘촘해요. 약간 일단은 완전 이렇게 채우지는 말고 좀 이렇게 힘 줬다 뺐다 하면서 약간 뭐 좀 채워진 느낌? 네, 요렇게 채워진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요 부분 S. 요 부분 선택을 하면 잘라낼 수 있다고 했죠. 잘라낼 거예요. 이제 좀 예상이 되시나요? 어떻게 그릴지? 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요거를 요 형태대로 잘라준다.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해 빼. 그러면 약간 제가 의도하는 거는 요거거든요. 약간 어머 여기를 잘라가지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요렇게 멀리서 봤을 때 요런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빨리 보여주느라 그런 것이고 대충 자르면 안 되고 자르는 것도 약간 그림을 그리듯이 잘라야 된다.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 보면은 확대를 해봐요. 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하잖아요. 이 지렁이 같이 외곽선이. 그거를 의식하면서 칼로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칼로 그림을 그린다. 요렇게.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요 마우스 커서 버튼 요거 버튼을 바깥으로 빼면 약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그러네요. 그쵸. 다시 해제하고 아랫부분도 아랫부분도 제가 빨리 보여드려서 그런 건데 그쵸. 좀 성의를 들여서 자르면은 좀 더 진짜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자르고 잘하시네요. 자르고 화살표로 누른다. 그쵸. 사실 이거는 그쵸. 적당히 꿈틀꿈틀하게만 잘라주시면 돼요. 이건 뭐 자르고 바깥으로 쫓아내고 요거 쫓아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S 버튼을 누르시고 얘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요 버튼 마우스 버튼으로 움직이면 잘리고 그걸 캔버스 바깥으로 쫓아낸다. 그쵸. 그래서 걔를 선택하고 줄여서 바깥으로 쫓아낸다. 됐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줄였을 때 이런 느낌 나거든요. 그러네. 그쵸. 똑같아졌네요. 약간 효과적으로 그리잖아요. 이제 요렇게 끝내도 돼. 사실 요렇게 끝내도 되는데. 끝내도 되는데. 근데 욕심을 조금만 더 내볼게요. 저희는 욕심을 여기서는 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거 같은 방식으로 연습한다고 치고 새 레이어 추가. 그죠. 같은 방식. 여기서 색을 좀 더 진한 색. 그러면은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풍성한 색이 되겠죠? 좀 더 풍성한 색으로. 그죠. 근데 이것도 다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만 약간 요
가장자리 얘도 자세히 보면은 네. 사진 자세히 보면 여기가 뭉쳐 있잖아요. 왼쪽이 뭉쳐 있다. 아하. 왼쪽 부분에 약간 더 뿌려주는 거죠. 왼쪽 부분에. 더 추가해 주고. 그쵸. 왼쪽 부분에 이 파우더를 내가 바리스타 된 느낌으로 상상을 하면서 뿌려요. 나 오늘의 바리스타다. 이렇게 뿌리고 요거로 다시 S 버튼으로 또 마찬가지로 잘라. 좀 자유분방하게 잘라서 얘를 쫓아내.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쫓아내. 캔버스 바깥으로. 그러면은 제가 좀 빨리 보여줘서 그런데 잘라서 캔버스 바깥으로 넌 나가라 하고 쫓아내. 화살표를 누르고 캔버스 밖으로 쫓아낸다. 오, 잘 쫓아내시네요. 네, 잘 쫓아낸다.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는 여기 윗부분 그래도 줄여서 보세요. 약간 그럴듯하죠? 네, 깔끔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거 가루 뿌리는 거 효과적으로 그릴 수가 있다. 이제 요 가이드라인, 이 연필선 이제 필요 없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한다? 레이어 들어가서 레이어 1번 들어가서. 레이어가 스케치네요. 네. 이거 체크박스 빼주면 없어지겠죠? 네. 잘하셨고. 그래서 요걸 그리는 걸 했는데 이제 문양도 그리고 싶으세요? 글쎄요. 별로 안 그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문양을 이걸 그러면은 붙으면 좋겠네요. 그쵸. 저 이제 이건 사실 그 오늘의 포인트는 라인 드로잉과 좀 이거 좀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여서 컵은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심심하니까 저희 좀 임의로 아까 선택했던 브러쉬에서 잉크 들어가서 머큐리 들어갈게요. 잉크 들어가서 머큐리. 약간 심심하니까 그리고 이걸 요 그림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요 선이 있는 부분을 꾹 선택을 하면은 뭔가 선택이 된다. 그거 선택이 된다. 색 스포이드거든요. 그림을 확대하셔야 돼요. 확대해서 정확한 색을 선택할 수 있게. 색을. 이게 지금 선택이 됐거든요. 손 떼면은 여기에 그 색이 그대로 따와지는 거야. 스포이드로 쪽 빨아들여서 그 색을 그대로 속성을 따오는 거예요. 새 레이어 추가를 하셨으면은 새 레이어 또 추가하고. 그쵸. 지금 이 문양을 이제 문양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그리고 좀 저희 마음대로 좀 저희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프 그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심플하면서 스트라이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이런 느낌 그릴 거거든요. 약간 요렇게 재밌네요. 뭔가 요런 느낌? 이것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장자리로 빠져가면서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힘을 빼야 된다. 앞에 있는 스트라이프는 힘을 줘서 두껍게, 바깥으로 빠지는 스트라이프는 힘을 빼서 약하게 멀어지면서 작아지는 느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입체적이죠. 이렇게 줄여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봐라 했을 때는 아니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테스트를 해보면 되죠. 요렇게 요거랑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좀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어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선도 대충 그린 것 같지만 굉장히 손끝으로 선을 통제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예쁘네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선 연습 되게 중요한 것 같죠? 네, 강력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그 선에서부터 벌써 그 느낌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자서 이제 낙서로라도 선 연습 좀 해보시고. 명품선이 나오려면 선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그쵸. 그 유명한 옛날 화가들의 대가들의 선이 그렇게 다른 것도 그분들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느낌이 됐고 네. 오 굉장히 선을 한 번에 잘 그리시는데요. 오 이렇게 그렸고 이제 진짜 끝 지금까지 요 예쁜데. 지금까지 요 선을 이제 네. 대충 저희가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선을 넣었다면은 네. 마지막 단계 진짜 마지막 단계 여기 레이어 1번 선택하셔서 새 레이어를 선택해 준다. 이걸 하고 새 레이어를 선택해준다. 만들어 줘가지고 요 다시 브러쉬 페인팅 아니 어머 미술 와일드 라이트 미술 와일드 라이트. 맨 위에 있어요. 네. 선택을 했으면은 네. 그림자 그리면 조금 더 사실감 있게 되겠죠? 네. 적당히 브라운 계열로 이건 좀 죽은색 해도 돼요. 막 색깔 맞출 수도 있지만 그냥 약간 암시해주는 색. 그림자 있다. 암시해주는 느낌으로. 요게 지금 사진 보면은 어떤가요? 그림자가 여기 뒤에 드리워진 것 같지만 사실 이 컵 아래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그래서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얘를 이렇게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도 그림자를 깔아줘야 된다. 아래 그림자를 네. 깔아줘야 되는군요. 이 명품이 뭐가 달라요? 외관으로 봤을 땐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마감도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 그쵸. 디테일이네요. 그쵸. 근데 자리가 없네요. 약간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네. 그냥 그림자가 있다. 암시. 그림자가 있다. 잠시만 주면 되는군요. 그쵸. 오, 잘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계속 제가 한 번의 손으로 통제하는 걸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요거만 그리면 끝입니다. 이제 요러고 끝이 아니라, 이 손잡이도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거 안 그려주면은, 그림자가, 컵이 무서운 컵이 되겠죠? 그림자가 있는데 안 그려주면은? 손잡이도 그림자가 있군. 얘도 분명한 존재감이 있으니까. 이거 그려주면은 진짜로 끝. 마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보통 하고 이게 또 줄여서 봐요. 마지막으로. 이건 저의 경우 이렇게 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고서 이 레이어를 요렇게 봤을 때 어때요? 위치가 오른쪽 치우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레이어를 꼬집어서 합쳐준 다음에 선택해서 옮겨준다. 그 딱 봤을 때 이렇게 위치를 놓으면은 아까보다 좀 더 안정적이군 싶으면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 끝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림은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매일같이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밌네요. 재미를 느끼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린 거 같이 보면은 너무 잘 따라해 주신 것 같아요. 요런 것도 잘 잘라내셔서 튀긴 거 날리시고 요런 것도 한 번에 선 그리시는 게 진짜 선 통제력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여기 끝에도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꺾이는 부분 잘 잡았고 지금 포인트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제 이런 그림자도 한 번에 그린 것이 잘 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방법이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것만 그릴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사진을 보고 그릴 때도 이런 포인트가 있었어 하고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오늘 이 수업에서 많은 것도 기억하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